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밤새 256명이 추가로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당분간 이런 확산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특히 신천지 신도 중에 유증상자만 1,6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확산세가 계속될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이 증가 추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대구랑 경북 지역에 이미 만연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유포된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가 확진 환자가 있을지는 빠르게 검사해서 빠르게 찾아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하루에 검사 물량이 1만 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네. 이 확진세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는 의심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초기 2주 그리고 4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대구 경북 사태를 잘 조절해야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대구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추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집단 발생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렇죠. 이 사례가 얼마나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하나의 또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검사를 하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예.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신천지 교민들 유증상자 대상으로 검사했더니 오늘 브리핑에서 상당수가 확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만큼 예. 그렇죠. 신천지 교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거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해외 전문가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검사 속도에 좀 놀라고 있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좀 이런 검사량과 속도 해외랑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사실 놀라운 거죠. 일본의 네. 크루즈선 사태를 예. 보십시오. 거의 3,700여 명의 그 승객들을 검사하는데 잠복기 거의 14일이 다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이나 키트가 한계가 많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다 확대를 해서 그런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확충하고 있고 예. 또 지금도 점점 그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 1,500명 얘기를 하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경우에는 400명 이런 식으로 검사량이 매우 제한적인데 예. 우리나라가 매우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의 외신에서도 그냥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는 메르스 때 경험했던 그 학습 효과인 거죠. 그만큼 예. 감염병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때 고민하고 대응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게 충분히 있었고요. 또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계열이라는 것들이 또 이렇게 장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사망자가 13명에 이릅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확진자가 사망을 하면서 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입원을 바로 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실인 예. 거죠. 확진되면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로 입원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중증으로 갈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이 조금 후순위에 밀리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때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13번 그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분은 신장 이식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당연히 면역력이 취약할 것이고 예. 당장은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언제 폐렴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19의 특성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는 확진되더라도 어떤 환자를 어느 병상으로,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까에 대한 체계적인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증도를 파악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고령, 기저질환, 맥박수 이런 여러 가지 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예. 위험한 환자들은 더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입원 기준이 마련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마련하고 있다고 어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예. 대구시 의사회
중심으로 해서 예. 의료진들이 그 현장에서의 중증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완치 환자를 좀 조기 퇴원을 시켜서 병상의 순환율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에 우리 초기 30번, 거의 28번 환자까지는요, 경증의 상태에서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치료 경험의 사례가 있는데요. 예, 예. 그만큼 경미하면서도 젊고 건강한 분들이라면 스스로 치유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게 치료를 좀 종료하고 더 중증인 사람들을 그런 음압병실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하고 예, 예. 이런 의학적인 우선순위를 따져서 중요한 환자들을 재배치하는 그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중앙정부에서 꼭 유념해서 우선순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병상도 부족하지만 의료진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화장실도 제때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듣는 이런 의료진 부족 현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에 레벨 D 보호 장구 입고서는 일하다 보면요. 입고 벗는데 한 번 입는데 15분, 벗는데 예. 15분이거든요. 함부로 입고 벗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 장구도 워낙에 지금은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병원도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안심병원으로 계속 호흡기 환자와 이런 확진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초기에는 호흡기, 감염내과 위주로 진료를 했단 말이죠. 예, 예. 지금은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외과 선생님들까지 이 호흡기 환자에 투여돼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대구에서도 상황을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동산병원에 의해서 130명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지금 70명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20명의 간호사가 접촉돼서 격리 상태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루에 15시간씩 예. 일하면서 엄청나게 이 피로와 과로 때문에 번아웃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의료 지원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신천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측이 애초에 명단을 제출을 했을 때 명단을 좀 축소한 게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제 교육생 등의 9만여 명의 명단을 추가적으로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신뢰의 문제인데 예.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른 예. 리스트나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특히나 지금 신천지 검사하는 유주상자들의 네. 확진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의 뭐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지금 과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지부들에 있는 교민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뭐 바라건대는 그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좋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도 있고요. 예.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라면 신천지의 그런 위에 운영진들께서 자발적으로 그런 신천지 대응 TF 같은 거 만들어서 정부와 같이 협동하면서 실시간으로 그런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3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상당히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좀 의문, 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정부도 이 검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있는 분들 먼저 검사해주겠다고 하는 거고 예, 예. 하루에 1만 건에서 1만 건, 뭐 1만 3천 건으로 물량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30만 명 증상 있는 분들부터 계속 검사를 해나가면서 그 퍼센테이지가 확진 비율이 높아지면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없다가도 증상이 생기는 분들 검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외에도 집단 감염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나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나 경북 지역 외에 증가세 추이를 보면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소규모로 계속해서 집단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명성교회, 소망교회뿐만 아니라요. 병원에서도 은평 성모병원 그리고 여러 가지 코호트 격리된 병원까지 지금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코로나19가 증상은 없고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력은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확진자를 발생시킬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요. 저희 의료계에서는 심정적으로 3월 달에는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 대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마스크 수급 상황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체국과 농협 등에서 판매된다는 소식이 정말 전해지면서 수백 명이 몰리기도 했는데 예. 지금 좀 마스크 관련 행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네. 정부가 뭔가 디테일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어떤 것이 걸림돌인지를 파악해서 해결해 주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섣불리 발표해서 기대감은 높게 하고 하지만 또 그거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또 비판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이게 정부 불신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마스크는 지금 마스크 구하기 어려워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스트레스가 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 다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가 하면 필터를 장착한 수제 면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수제 면 마스크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면 마스크에 필터를 장착해서 예. 사용해 봤더니 KF80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뭐 가장 좋은 마스크를 명확하게 하루에 하나씩 쓰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충분히 대체제로, 대안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 이런 뭐 효능이 없다. 제가 뭐 이런 좀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예. 괜찮은 겁니까? 어떤 효능? 천 마스크에 그러니까 대한 예, 면 효능이요? 마스크에 대해서 면 마스크가 아니고 예. 또 뭐 재활용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WHO에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 기왕이면 KF 필터링 있는 예. 게 효과가 좋고 이게 재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필터 효과가 떨어지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저도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는 네.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대안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치료제 개발에 대한 좀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개발 현재 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치료제 그리고 예. 백신 개발 매우 중요하죠. 네. 장기적인 대유행이나 계절성 유행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걸로는 그 길리어드사에서 렘시티비어라는 에볼레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상 시험을 하는데 그 1000여 명의 대상을 한다고 계획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다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자도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 대조군과 시험군에서 효과를 보아서 시판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뭐 치료제 그리고 백신제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빠르면 뭐 연말이나 1년 내에는 그래도 우리가 접할 수 있기를 바라보는 거죠. 예, 그리고 호흡기 질환의 특성상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감염될 위험성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날씨와 감염의 연관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예. 아니면 신종 플루를 보면은 사스의 경우에는요. 겨울, 봄에 대유행을 했다가 여름, 초여름 때는 어느 정도 사그라졌었고요. 예. 그다음 신종플루 때도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줄었다가 다시 가을에 대유행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날씨가 고온 다습해지면 바이러스가 취약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동남아, 중동 이런 데도 퍼지고 날씨가 있습니다. 더운 곳이잖아요. 예. 그만큼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아. 날씨를 이기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날씨에 대해서 뭔가 희망적인 예측을 하기는 좀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